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연휴를 즐겁게 즐기고 왔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코스피 연중 최고치를 찍고 있는 요즘입니다. 2,600선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형주들의 상승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한 오늘 5월의 마지막 이 피날레를 잘 장식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좋았던 만큼 이 시장 속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시장의 인사이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 바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늘 믿고 이야기 듣는 분들이죠. 임상현, 박준혁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연휴까지 싹 즐기고 오니까 시장이 알아서 올라가 주고요. 주말에 저는 미국 소식을 듣고 그냥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드디어 극적 타결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도 오늘 상승하는 시장 보면서 오랜만에 좀 웃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좀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연휴 좀 쉬시면서 시장 이슈들도 체크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도 그러니까 연휴 전에 그 반도체가 한번 풍 들었잖아요. 네. 훈풍이었는데 이제는 광풍으로 훈풍에서 똘똘 광풍으로 날았죠. 네.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서울경제방송에 출연하면서 좀 이런 멘트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 맞아. 근데 자동차는 가로 열고 전기차입니다. 네. 가로 닫고. 그래서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뭐 꼭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에 혈액과 같다? 뭐 그 정도의 전 산업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 반도체 소부장에서가 아니라 AI 쪽에 좀 엮이면서 맞아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랑 네. 엔비디아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어떤 급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AI 쪽에 어떤 광풍이 좀 불었거든요. 네. 이 모멘텀이 쉽게 그러니까 3월 중순에 2차 전지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무서웠죠. 그때 2차 전지 없는 사람들은 소외받았고 어찌 보면 공공의 적이 된 듯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가 그렇게 반도체 없는 사람 슬픈 걸로. 또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돌고 돈다. 그런데 시장이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수치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 외국인이 대표 주자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고 잡아주고 있다. 그런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네. 지금 더 먹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보다 보유자가 좀 어찌 보면 차익 실현과 다음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 스탠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없는 분들은 내려오면 사면 되죠. 네. 안 내려오면 다른 종목 있습니다. 다음 섹터의 주자들을 또 생각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은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볕이 안 들 것 같은 반도체주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스텝을 생각하자 말씀해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은 저희 박준혁 전문가님 노란톡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도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시장이 너무 좋아요. 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좀 정상적인 어떤 흐름들입니다. 아, 왜냐하면 정상. 네, 저는 그 줄기차게 얘기를 했지만 맞아요. 강세론자셨잖아요. 2023년에는 강세장이다. 네. 그렇게 해서 5월이 고비다. 꺾어진 5, 10 이게 고비다겠죠. 그래서 5월달 고비를 잘 넘겼고요. 현재 10월에 임박할 때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저는 연초부터 3천 간다고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작년하고 반대였던 시장입니다. 작년 1월달에 추세 이탈이 돼서 10월까지 빠졌죠. 근데 올해는 반대죠. 올해 1월 달부터 올라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한동안 올라갈 확률이 많고요. 길면은 10월이 좀 10월이 고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되고 뭐 중간 살짝 고비가 되는 것은 7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7.5일, 7.5개월, 7.5란수. 그러니까 7월 말이 좀 될 수가 있다. 나 기억났어. 생각이 되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된다. 좀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여파, 어떤 여파, 염려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고점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정고점 현재까지 가서 무너지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기는 횡보한 흐름에서 주가는 움직여준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구경제주의 어떤 섹터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업황이 안 좋지만은 거기서 어떤 혁신 어떤 경제 섹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 어떤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무풍지대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2차 전지에서 보여줬고요. 지금은 어떤 반도체 AI 쪽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하반기로 갈수록 또 강할 거다. 작년과는 또 다른 시작이 펼쳐질 거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정확한 시황 이야기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내용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은 방송 내내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입장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시장이 좋았던 만큼 시장을 이끌었던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아이폰 하면 바로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G이노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거래 대금을 울린 골든벨 종목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던 LG이노텍 하반기 아이폰 수요 기대감에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6.75% 상승한 채로 30만 8,5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반기에 더욱더 기대가 된다는 LG이노텍 지금이 정말 매수 적기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의견을 적어주셨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하반기 기대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전장 부품이라고 단어를 적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네. 하반기에 더욱더 기대된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폰이 벌써 뭐 15 나온다고요? 네, 아이폰 15. 네. 영어가 15? 약하니까 저는 15. 아, 저도 긴가민가요, 네. 맨날. 네. 그래서 14가 저조했잖아요. 아이폰 14가 저조했거든요. 네. 13보다 14가 저조했고 그래서 그 14를 15가 커버해준다. 그래서 미리 지금 뭐 땡기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 15가 상당히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LG 이노텍이 반도체나 IT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이제 가는 가운데 어찌 보면 좀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LG 이노텍은 아무래도 애플의 어떤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폰이 크기 때문에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장 부품 또 써주셨잖아요. 거기에 포함되게 또 LG그룹이 오늘 뭐 LG전자? 맞아요. 예.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 드디어 그냥 올라왔는데 이게 LG 쪽에서도 이제 전기차 LG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전기차에 이제 발 담그고 또 실적이 나오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하반기에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실적은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네. 주가가 거기에 동행을 할 것이냐. 어. 지금 안 보셨나 봐요. 하반기 기대 느낌표인데 뒤에 옆에 물음표. 아니, 이게 이제 아니 기대가 되는데 기대는 주가- 되는데 네. 실적은 기대가 되는데 주가가 과연 거기에 부응할 정도로 갈 거냐. 어. 네, 그것이죠. 왜냐하면 네. 차트 보시면서 한번 또 이어가 볼게요. 예. 올해도 보면 LG 이노텍이 상당히 우리 증시가 연초에 반도체를 필두로 1, 2월 달에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3월에도 뭐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는데 LG 이노텍은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죠. 상당히 저도 의아할 정도로 뭐지? 너네 왜 이러고 있니? 이럴 정도로 좀 바닥을 기고 이거 종목만 LG 이노텍이 이 가격에서 이러고 놀고 있어? 이거 매수를 해줘야 하는데 시장과 좀 달리는 느낌을 좀 보였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다시금 아니나 다를까 올라온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혹시나 또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뭐랄까 너무 우리가 최근에 지금 시장이 좋잖아요. 예. 좋을 때 또 조심해줘야 하잖아요. 어. 또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또 과감하게 한번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방법일 수 부분이라서 LG이노텍은 뭐 제가 좀 많이 최근에도 뭐 꼭 오늘뿐 아니라 그 전부터 LG그룹이나 LG이노텍에서 많이 좀 봐왔었는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실적에 이제 주가가 동행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한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고점 구간대 일봉상에서 작년 하반기에서 드랍이 떨어졌던 자리 있잖아요. 네. 9월 요 지점대에서 지금 계속 저항이 나오는 모습을 봐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는 지금 30만 초반대, 30만 원 초중반대를 빠르게 소화할 것이냐 이게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오히려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려온다면 오, 또 뭐 매수 기회가? 신규적으로도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하반기 기대감 뒤에 이제 물음표가 살짝 숨어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 캐치해 주셨죠? 더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전장 부품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앞서서 예. 우리 박 전문가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오늘 LG LG 그룹들 난리가 났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LG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사업을 좀 네. 접었던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못하는 거 가감히 손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삼성하고 이제 대결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패배를 확정을 좀 지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새롭게 이제 부활한 부분들이 이제 전장 부품에서 화려한 부활을 좀 현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LG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태동이 되는 이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카메라 모듈, 광학 솔루션 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제 기판에 들어가는 소재 부분에서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장 부품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 하면은 여기서 현재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도는 현재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그다음 아다스 자율주행 기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현재 LG노텍에서 총체적으로 담당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는 그 로봇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하고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한 부분들이 이제 LG 이노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카메라 모듈, 반도체 어떤 부분 뿐만 아니 기판 소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으로 현재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떤 파워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은 좀 생각보다 약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LG이노텍이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트윈에서 공장 자동화 쪽,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 이런 여러 가지 어떤 IT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토탈 어떤 부분들의 사업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일단은 그 바닥권의 어떤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좀 했던 상황이 좀 되죠. 그래서 오늘 강하게 돌파했어요.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일반적으로는 이 박스권의 종수배만큼 갈 여력이 있지만은 중간에 약간 고비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잡아보면은 50% 가격이 좀 현재 이 가격 좀 되죠. 37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50%가 못 미치는 약 그 45%가 되면은 36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36만 원에서 하나 이제 마디맵의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세하게 차트적으로도 LG이노텍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이 차트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임상현 전문가님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LG이노텍 만나봤고요.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메커스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메커스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주가가 21.92% 오른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검색량 부문에서 골든벨을 울렸던 종목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서 메커스 오늘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커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FPGA라고 적어주셨고 오늘 간결하네요. 예. 네, 박준현 전문가님 신고가 달리는 말이 무섭죠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이 또 간결하게 적어주셨으니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무슨 철자입니까? 예, 영문의 약자인데요. 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저한테 시킨 거예요? 약간 이제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면 네. 보통 그 엔비디아가 현재 GPU, 다시 말해 GPU라고 약간 고급스럽게 표현하는데 그래픽 카드입니다, 사실은. 그래픽 카드. 예, 그래서 CPU하고 GPU가 있는데 CPU는 중앙 처리 장치, 네. 그다음에 현재 GPU는 현재 보조 장치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저장 공간인가요? 예, 보조 보조 장치? 처리.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흔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라는 것은 병렬 연산을 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뛰어나는데 왜 갑자기 인기가 있냐면은 네. 현재 러닝 머신, 기계학습이죠. 이제 기계학습을 딥러닝이라는 기계학습을 해야 되는데 현재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장 맞는 부분들이 GPU, 그래픽 카드를 써보니까 잘 됐다. 뭐 CPU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뒷전이다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그 방식이 CPU, GPU뿐만 아니라 현재 FPGA는 것은 뭐냐면은 화이트보드처럼 현재 이 프로그램을 현재 자유조절에 맞게끔 지웠다 썼다를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거기 저희 때문에 칠판처럼요? 예, 그래서 네. 화이트보드형 되고 보통 ASIC 반도체, ASIC라는 것은 특수 목적에 맞게끔 아예 이제 고정돼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4개 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의 어떤 딥러닝 방식에 다 쓰이는 방식인데 최근에 어떤 어필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FPGA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명 화이트보드형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리 장치, 게이트 현재 어레이 방식인데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바로 현재 메커스가 그에 맞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메커스가 이런 부분에 어떤 미국 회사의 한국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는데 한국 대리점인데 뭐 유통밖에 하지 않는데 뭐 별 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강정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대리점 역할을 현재 떠나서 좋은 부분들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리스라든가 르네상스라 뭐 이런 그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의 한국 대리점 총판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현재 오늘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왔기 우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9,000원에서 더블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8,0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7,000원이면 거의 다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진행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보통 이중 어떤 채널을 보이고 일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지금은 늦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든지 아니면은 FPGA 네. FPGA에 대한 새로운 종목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겠죠. 발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다 발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네. 다 왕일료가 되는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너무 올랐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덜 오른 종목들을 노란톡에서 함께 찾아보자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박준현 전문가님 의견도 네. 들어봐야 될 텐데 차트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달리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앞선 이제 전문가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또 분석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전 간단히 뭐 차트적으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뭐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메커스가 국내 상장 중에 유일한 자일링스 총판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AI 우리 탑재 메모리 제품군에서 확대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부각을 받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건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에 제가 다른 건 다 지우고 이 주황색 선 하나만 넣었죠. 주황색 선이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한데 예, 궁금하시면 제 노란 톡방에 오셔서 네. 물어보세요. 제가 대체 저선이 알려드릴게요. 뭔가? 네. 근데 안 물어보시더라고. 안 알려줘. 그러면. 안 물어보시면 안 알려주죠.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셔야 돼요. 의지와 열정. 예, 우리 옆에 임정관님 전문가님 그러셨잖아요.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우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톡방에는 오셔야지. 그렇죠. 찾아갈 오셔서 수 없으니까, 그러죠. 저희가. 채팅. 의지와 열정은 조금 가지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이 주황색 선에서 계속 올라타면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가 1,795원이 저점이었거든요. 지금은 17,500원. 이제 10배가 가격적으로 곱하기 10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우리가 모멘텀, 이슈, 뭐 테마, 이벤트가 있다 할지라도 10배 이상 못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네. 10배 이상 올라갈 정도면 뭐 이제 조심해야죠. 그래서 뭐 말이 10배지 이거 정말 길게 보면 2008년도 저점이 500원이더라고요. 어머. 예. 30배가 올랐습니다. 30배가.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치면 뭐 끝이 없지만 모든 종목이 그렇게 치면 끝이 없지만 적어도 우리 코로나 이전의 저점과 또 최근에 어떤 저점들을 보면 상당히 단기적으로 급등한 건 맞습니다. 2년 동안 10배, 약 10배가 올랐고 최근에 한 달 이내 사이에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더블 10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메커스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좀 보유자 보이다. 영역이거나 네. 어찌 보면 기계적인 어떤 영역인 걸로 보이고요. 네. 추후에 뭐 이후에 어떤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접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미리 안 오른 종목을 미리 선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커스처럼 오를 만한 종목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그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툴, 도구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힌트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노란톡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정말 바닥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종목입니다. 칩스앤미디어 오늘 드디어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인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랜 시간 동안 바닥에 차트가 찰싹 붙어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드디어 좀 터져주면서 15.86% 오름세 보이면서 28,8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경기 정말 찐 바닥이 맞을지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스앤미디어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자, 우리 박주홍 전문가님 좋네요 라고 정말 심플하게 좋아요 라고 적으셨고 우리 임창현 전문가님 문자보다 그림보다 영상? 예.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예,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문자로 텍스트로 하는 것보다 예, 그림으로 그림으로, 보는 인스타그램보다 예. 영상으로 보는 유튜브가 낫다? 예. 오, 그게 칩셋 미디어랑 무슨 상관이죠? 이제 칩셋 미디어가 영상 관련된 IP 업체이기 때문에 오. 앞으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약간 내려놓고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네. 이제 칩셋 미디어는 현재 그 반도체용 IP 어떤 기업인데 네. 영상 솔루션의 어떤 그 특화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영상에 관련된 솔루션을 쓰게 되면은 이 업체의 IP를 좀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인공지능이 탑재된 CCTV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처리를 반드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카메라 그 현재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고 첨단화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영상 처리에 관련된 솔루션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매출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는 여기에 거의 이제 특화된 어떤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성장성, 매출, 그다음에 IP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 매출 부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증가가 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회사와 계열회사 함께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또 같이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좀 더 높아질 확률이 높다.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차트를 보면 주가가 예. 너무 안 갔어요. 일단 뭐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예.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꼭 안 간 건 아닙니다. 차트 저 여기를 욕심이 보시면은 많았나 봐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1월 달부터 한 번 상승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두 번 상승을 해줬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같은 침폭이 두 번 이렇게 올라줬기 때문에 2단 상승을 하게 되면은 1단 조정 또는 가격 기간 조정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증가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중 눌림목이 충분히 됐고 일단 층에 넥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가고 있죠. 세 번째 돌파를 하다가 눌림목을 받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타날 수가 있다. 다만 지난번의 형태대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일주일간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며칠을 좀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이격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어떤 견조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는 어떤 상황이 좀 되고 그다음에 2만 원대에서 보면은 중간인 50% 되면은 3만 원이죠. 그래서 3만 원에서 약간 크게 흔들렸지만은 조정 보인 다음에 4만 원까지 한번 순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사항들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칩셋 미디어 이야기를 분석을 자세하게 해드린 만큼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올랐던 칩셋 미디어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이 종목이 나와주네요. 오늘 정말 깜짝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LG전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끌었던 가운데 LG전자도 톡톡히 한몫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장 사업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LG전자 10.83% 오른 채로 12만 4,9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LG전자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우리 임창현 전문가님 복수열전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정말 칼을 박박 갈고 있는 것 같아요, LG가. 자,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드디어 가는 거니 이거는 칼을 갈다가 아니고 그냥 간다, 더 멀리 간다의 고의 의미인 거죠? 네. 네, 어디까지 갈까요, 박준혁 전문가님? 드디어 LG전자가 가는 거니 과거 우리 크리스마스 전인 것 같아요. 2020년
그때 무슨 상한가를 가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나세요? 네. 과거 차트도 한번 돌려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LG전자가 죄송합니다. 네. 전장 사업, 그러니까 자동차의 부품 관련 사업, 그러니까 부품이라는 것, 전장 부품이라는 것은 전기 장치 부품인데 그 전기차 시대, 2020년대는 전기차 시대다, 그죠? 그 시대에 발맞춰 가는 거고 그 마그나 캐나다에 있는 뭐 세계 최대의 부품 회사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이제 해서 미국의 뭐 GM이나 포드, 클라이슬러 이쪽에 어떤 대형 자동차 회사 고객사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보유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마그나와 합작 법인이 이제 거기서 같이 성장을 할 텐데 저도 계속적으로 LG 전자를 저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최근에 네. 한 며칠 전에 한번 차트를 잠깐 보실까요? 네. 일봉 차트를 보실게요. 이게 보시면 여기 약간 이 색깔 있죠? 여기에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자, 요 부분에서 머리 맞는 모습이 계속 나오죠. 네. 계속 머리 맞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꺾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곧 수렴, 곧 다가오고 있구나, 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LG전자 보유자분 계시는지 또 이런 어떤 구간의 흐름이다, 이렇게 제가 또 코멘트를 드렸는데 얼마든지 제가 이제 꼭 좋다, 안 좋다, 뭐 매수, 매도 의견도 좋지만 시장에 우리가 주시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그런 섹터 관련된 정보들을 얼마든지 톡방에 제가 올려드리니까요. 투자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가 어쨌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좀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살펴봤는데 외국인이 그동안 1월부터 지금까지 한 6천억 정도 매수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걸 수치로만 놓고 보면 뭐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하루에 이 정도 매수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꾸준히 매수해왔다라는 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이 6천억이라는 돈을 꾸준히 매수해온 가운데 오늘 좀 더 많이 매수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연기금 역시도 같이 매수를 했고요. 자, 이걸 안 볼 수가 없죠. 주봉, 주봉의 박중혁의 황금 라인 보면 그동안에 과거에 계속 주봉선에 중심선에 노란 선에서 계속 머리 맞고 올라타면 또 지지가 되고요. 또 깨지면 아래에서 올라올 때는 저항이 되고요. 올라가면 위에서 아래는 지지가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모습에서 이제 위로 돌아온 모습이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2020년도 크리스마스 전후에 네. 급등이 이 마그나와 했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23일이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었네요. 네. 이때 이제 상한가를 보였고, 이때가 아마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장, 맞아요. 강세 보였었던 시기일 겁니다. 2020년 연말 연초에.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많은 어떤 고진감래? 이럴 수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간 좀 힘들었다. 드디어 이제 추세에 전환하려고 돌아섰으니까요. 네.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노란톡방에선 미리 언지를 좀 해드렸다고 하니까 노란톡방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들어와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함께해 주시는 화요일 전문가님들 중에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벨 종목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바로 박중혁 전문가님. 네. 호해. 네, 축하드립니다. 없으니까 제가 입으로 BGM 깔아드릴게요. 빠바라바밤. 네. 자, 한솔테크닉스가 10%가 넘어서 저희가 골든벨 종목으로 골든벨을 이번에 울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제가 이 종목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뭐 하나만 걸려라. 이랬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어떤 이유로 10%에 갔나요? 지금 올라온 건 그 5월 초에 상승했었던 페라이트의 어떤 이슈로 들어왔던 당일 최대 거래량, 기술적으로 그 큰 상승 이후에
이제 이렇게 약간 턴하는 기술적 구간일 뿐입니다. 오. 그래서 지금 너무 일찍 골든벨을 울린 거 아닌가 싶기도 오. 하면서도 뭐 물론 이제 전 노란 톡방에 사인은 드렸습니다만 오, 오늘 네. 또 수익 중과 수익 실현은 다릅니다. 확실하게 이야. 수익은 또 챙겨줘야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한솔테크닉스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네. 다만 또 수익은 챙겨야 제맛이니까 그렇죠. 챙겨줬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한솔 테크닉스로 수익 보신 많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더 코멘트 덧붙이실 사항 없으실까요? 한 마디 더.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드려도 골든벨. 될까요? 그럼요. 제가 서울경제TV 또 골든벨 또 앞 시간대는 도너리스타 네. 출연 또 노란톡방 운영한 지 약 한 2달 이제 돼가고 있어요. 4월 어머머. 중순부터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간에 많은 투자 이슈, 재료 정보와 단타 종목도 많이 드렸는데 다 빼고 네. 물론 싹 다 올킬이지만 도너리스탁과 이렇게 골든벨, 배트맨에서 출연해서 노란톡방에 제가 종목 추천을 해드렸는데 다 전 종목 수익이 났다라는 거. 야. 뭐 자랑은 아니고요. 그냥 자신감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좋은 종목 뽑아 드릴 테니까 네.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절실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QR코드 노란톡. 노란톡방 오셔서 박준혁과 함께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출연 이후에 모든 종목들이 다 수익이 났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전문가님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세 상승세를 종목처럼 탈 때가 있어요. 전문가님은 방송 시작과 더불어서 이 종목들이 지금 수익이 팡팡 터지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지금 이 상승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효 전문가님도 저 이게 너무 아쉬워서 저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예. 목표가를 제시를 해서 목표가 터치는 아쉽게 안 됐지만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승률이 지금 대단합니다. 예. 근데 욕심이 조금 과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예, 일단 폴라리 오피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이 있는데 상승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은 에이스를 한번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까지 폴라리 봐야 오피스 될지. 이제 부분들은 이 전체적으로 공략을 노란톡에서 이 바닥권에서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 삿바에 5일째 된 날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다시 한번 고점 갔다가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부분들은 어차피 이 첫 번째 이 저점의 박스권 상단의 층 저항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생각이 되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약간 2주 정도의 상승을 보이다가 현재 윗꼬리를 감싸고 올라가는 어떤 2단 상승의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이렇게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하나하나 에이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가 수익률 자랑만 하고 끝나면 배가 아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명 오늘은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 종목명과 매수가 확인해 주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을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골든벨의 주인공 박준혁 전문가님 먼저 히든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힌트부터 만나볼까요? 전기차 시대의 전기차 충전소. 과거에 제가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려서 또 골든벨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충전소 관련주를 좀 가져왔고요. 이 해당 기업의 2분기 혹은 또 하반기 앞으로 수익 기대가 큰데 제 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보시면 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오. LG에서 또 LG전자가 오늘 또 특징이었던 LG전자. 맞아요. LG그룹에서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 계열사들이 결국 올랐죠. 전기차 쪽으로 또 스탠스를 가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도 가담한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 종목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네.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윗꼬리는 달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윗꼬리가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다. 아랫꼬리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해당 기업은 최근에 윗꼬리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중에 부각을 보였습니다만 어떤 시장의 어떤 투심 영향을 받으면서 윗꼬리는 달았지만 그 다음 날 바로 어느 정도 감싸는 모습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올해 들어와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바닥권이라는 거. 얼마나 물론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바닥 종목에는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네. 언제 가는 거니, 네. 얼마나 갈 거니, 어떻게 갈 거니. 그리고 바닥이라는 건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 저항은 있습니다만 네. 지금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점. 네. 박중혁과 함께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트도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 마음 편안하게 매수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초보자분들, 특히나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막 불기둥 세우고 막 자극적으로 몇 번씩 연속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사실은 거기에 눈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마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욕심껏 목표 수익률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보세요? 제가요? 네. 아니, 히든 종목이잖아요. 전문가님 히든 종목이잖아요. 네. 목표 수익률이 지금 있다면. 가격 수익률로 한 퍼센트지를 제하니까 제가 순간 당황을 한 아, 거고요. 네. 가격이 지금 4,400원대인데 얼마든지 여기서 올라간다면 5,000원 초반이 좀 걸리긴 해요. 5,000 초중반원이. 5,000 초중반이 걸리긴 합니다만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상단에 테스트가 되는 지점일 거고요. 거기만 소화해서 추세만 돌린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헐 대박 그런 말이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높이 보고 계시는지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해당 종목명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합니다. 매수가와 함께 정확한 종목명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함께 종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힌트 예. 3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힌트 첫 번째 부분들은 감속기. 늘 로봇, 넌센스로 첫 번째를 주셨었잖아요. 예. 또 오늘은 굉장히 근데 이제 팩트 위주로 주시네요. 팩트 위주로 좀 하는데 감속기. 종목명이 네. 좀 약간 뭐 특징이 좀 없습니다. 아, 특징이 그래서 없어요? 오케이. 약간, 이것도 또 하나의 힌트네요. 캐릭터를 만들기가 좀 애매해서 예. 오늘은 넘어갔습니다. 예. 첫 번째, 감속기와 관련된 종목이다. 예. 네, 지금 이미지가 나가고 있네요. 예, 로봇에 대한 그 가격 비중, 그러니까 가격의 부분들을 나누게 되면은 현재 감속기가 34%를 차지하고요. 서버 모터, 그러니까 모터죠. 24%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모터하고 감속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차로 보면은 엔진하고 변속기라고 말합니다. 엔진이 모터고 그다음에 감속기가 변속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일반 그 엔진차는 엔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로봇에서는 감속기가 더 중요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모션 제어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또 감속기 부분들이 현재 이렇게 감속기가 가장 아주 정밀한 기계에 해당이 되고 또 첨단 기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국산화에 성공을 그동안에는 대부분의 일본의 그 현재 감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국산화에 또 성공을 했던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부품의 수직 계열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감속기 안에는 앞에 이제 베어링 같은 거, 베어링이 있고 베어링 안에는 볼이 있습니다. 네. 세라믹 볼. 근데 세라믹 볼이나 베어링도 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현재 베어링과 세라믹 볼을 감싸는 전체 감속기를 드디어 만들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앞으로의 어떤 그 기술 개발은 뭐냐면은 현재 감속기하고 모터하고 이걸 함께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되는 것을 액추레이트라고 합니다. 감속기하고 모터를 하나의 모듈 형태로 만든 것이 액추레이트인데 액추레이트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수집계를 완벽하게 완성을 좀 했다 하는 것이 가장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배력만 만들고 어떤 데는 감속기만 만들고 어떤 데는 모터만 만들고 하지만은 네. 이 업체는 수집계를 완벽하게 완성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SBB 테크가 우리 이제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네. 삼성 파란 피가 흐릅니다. 예, 파란 피가 흐르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다관절 로봇 개발 다관절, 부분까지 네. 성공을 좀 했던 그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뭐 이거는 이제 현재 라인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네. 앞으로 매출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돈을 그렇죠. 버느냐 안 버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양산 일정,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서 양산 대기, 양산 대기 콜만 하면은 대량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협동 로봇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현재 모델 적용을 해서 2023년에 대량 생산 체제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송 로봇,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나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 양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12,000에서 생산 캐파를 52,000대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4배를 늘렸다는 거예요, 생산 캐파를. 근데 2025년까지 몇 배를 늘리냐면 여기에 다시 4배를 더한 20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은 테스트하고 양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어떤 양산 체계와 어떤 기술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부분들이 최고의 매출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또 이거는 증권사에서 했던 추정 실적, 생산 캐파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2022년, 2023년, 2024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로봇에 대한 핵심은 감속기 있고 감속기의 핵심적인 기술을 이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원탑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바로 현재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보면은 감속기의 원탑이 될 수가 있다. 로봇 어떤 부품지죠. 부품지의 원탑이 될 수 있고 최고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감속기, 두 번째는 부품 수집 케어라, 마지막은 양산 일정까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자, 두 분의 히든 종목 3가지 힌트씩 들어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시나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종목들 당장이라도 사고 싶은 마음인데 방송에서는 종목명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두 눈 크게 뜨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노란톡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골든벨의 주인공 박중일 전문가님. 네. 네, 한마디씩 정리해 주시고 저희가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도 좋고요. 종목에 대해서도 좋은데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그냥 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우리 시청자,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랑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단타의 경우는 우리가 레인지를 잡고 기술적으로 공략하겠지만, 저는 애시당초 손절할 종목이면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또 결국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좋은 종목들을 제가 픽해서 뽑아 올 테니 또 저와 함께 투자하셔서 돈 수익 버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박준현 전문가님 한마디 들어봤고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어떻게 예. 정리해 볼까요? 로봇 관련해서 핵심적인 종목, 감속기에 대해서 오늘 토탈적으로 다 정리해서 그중에서 최고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골랐습니다. 네. 그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오셔서 알찬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이렇게 자신감 있는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열어두고 있고요. 박중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